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차 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16시 37분 38초, 39초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주말인데도 급하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 이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다음 주 이 월요일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좀 급하게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일단 금요일 좀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1% 하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6.2%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이 13.25% 하락을 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가 넘는 하락이 나와줬었죠. 거의 유일하게 잘 버텨준 게 애플이고 이 애플 제외하고는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폭락으로 마감을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폭락에 대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제가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 이번 폭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수 발표에 따른 금리 정책 우려 그리고 빅테크들의 차익 실현, 가장 중요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맞물리면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5월, 이 5월 달 비농업 고용 지수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신규 일자리가 몇 개나 넘었냐면은 17만 개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2배가 높은 수치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일자리가 증가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자리는 미친 듯이 증가를 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3%로 이전과 똑같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 시장은 튼튼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명분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 나왔었던 이 하락을 봤었을 때 이 하락이 단순히 단기 하락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중장기 형태로 이어지면서 우리에 대한 손실폭이 더 커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해 드려보자면 어제 나온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기 형태로 내려오면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자산 시장의 대장인 나스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 차트하고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살펴보시자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근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매수가열 상태를 2번이나 띄워주면서 상승과 반대로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뒤에 폭락이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자, 이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 이 7월 지수는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반대로 RSI 강도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를 띠면서 하락을 했고 이후에 한 달여간 하락세를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장을 이어갔죠. 자, 그리고 이후에 재작년 말 여기 구간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도 지수 상단에 대한 고점은 계속 올라왔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세게 나온 이후에 여기서는 2달 이상 하락장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전에 나왔었던 이 상승 있죠. 요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장세가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니 하루 만에 1.7% 오르면서 이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1,558원까지 기록하면서 쉼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한 채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자면 일단 이 단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꽤 아프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1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구간이 가장 유력한 바닥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밑에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지지선 라인까지 보자고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8%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 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 이상 확인을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월요일 하루 만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번 떨어지고 이 며칠 이런 구간에서 괴롭히다가 여기 구간까지 떨어지느냐. 사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30만 원 지지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상단 지지선도 굳건하게 지지받고 있고,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20일 이평선도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은 리스크 관리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삼정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도 뭐예요? 많이 무거워졌고, 그다음에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들어와서 이 신규 유동성, 가장 중요한 신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오르는 상승세보다는 앞으로의 방향 자체는 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위아래, 이 위아래 박스권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진입을 해서 최근 진입해서 평단가가 내가 높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만 원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은 뭐 32만 원이라든지 33만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털고 그다음에 이후의 매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평단가 설정은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평단가 너무 높아요. 자, 그다음 25만 원이나 20만 원 이 아래에서부터 쭉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30만 원 구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지지선을 깨트린 이후에 이 변곡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또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세력들이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트랩으로 깬 다음에 손절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물량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깨지나 안 깨지나 이것만 보시면은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깨진 이후에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여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 자리를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변곡점 자리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25만 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깨졌다 안 깨졌다 단순히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깨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니면은 깨졌다가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후 상황까지 철저히 계산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보시자면 어제 폭락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 게 아니라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이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이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영상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이 호재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 기업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삼성전자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분기별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2026년도 삼성전자 목표가 자료집에 전부 정리해 뒀으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집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뒀거든요. 010-2911-5679 여기에 삼성, 이렇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보고 계신 삼성전자 자료집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 받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